일단 여름이 너무 더웠다. 네. 지금 겨울이 더운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 맞아. 지금 내년이 문제인데요.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전환은 무슨 막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메시지는 내고 네.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정하면은 이제 다시 되돌아가진 않으니까 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목숨 걸죠, 나라들이. 목숨 걸겠네. 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로 에너지 바라는 바를 운영하고 계신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지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로 에너지 바를 운영하고 있는 네. 뭐 마담은 아니고요. 네네네. 네, 제로 에너지 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윤지로라고 합니다. 아하, 그 제로 에너지 바 그러니까 무슨 쪽에 헬스 뭐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쪽인가요? 네, 이 제로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에너지는 칼로리가 아니고요. 그 네. 우리 전기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에너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제로로 만들자. 그걸 지향해서 만든 넷제로 뭐 탄소, 그쵸, 기후 그쵸. 이쪽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로 에너지 바라는 기후와 관련된 친근하게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기 지로님이 계신 곳은 넥스트 그룹이라는 네. 곳인 것 같은데 넥스트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넥스트 그룹은 이제 싱크탱크고요. 비영리 싱크탱크고, 이제 뭐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네.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해서 페이퍼를 내고 네. 하는 그런 그런 연구소입니다. 곳이군요. 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바에 있는 영상들을 제가 한 번씩 보면은 느끼는 거지만 이게 완전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내용이고 깊이가 네.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 혹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테크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꼭 구독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2023년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후 쪽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거는 일단 여름이 너무 더웠다. 여름이 더웠다. 요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여름이 더웠다도 더웠다인데 네. 지금 겨울이 더운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맞아. 지금 겨울이 지금 오늘 촬영 날짜 12월 11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논산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반팔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겨울이 더웠다 이런. 여름은 진짜 쪄 죽었고 네. 겨울도 덥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겨울이 더운 거는 우리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추워서 네. 죽을 줄 알았거든. 네. 가스 가격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더워서 괜찮아졌다. 그래서 야 다행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되고 네. 막 그렇다 이랬는데 사실은 생각해 볼수록 점점 지구의 그 기후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여전히 부진한 것 같아서. 네. 그 사실 아까 이제 올해 뭐가 이슈였냐라고 하면 뭐 올해 뭐 미국에 다들 아시겠지만 IRA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한 유럽의 CBAM 탄소 국경 조정 이제 네. 이런 제도가 이제 올해 굵직한 제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제도들을 공통점을 꼽아보면 결국은 탄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따지기 시작했다. 탄소라는 걸 줄이면 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탄소를 배출하면 그걸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제도가 이제 국제적 무역 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올해.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종호 교수님이 나오셔서 탄소라는 것을 가격을 매기는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탄소라는 것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가격이 되고 그것이 이제 거래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CBAM 같은 경우에는 C밤이라고 하나요? C밤, C뱀, C뱀. 뭐, 네, 약간 욕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CBAM 이런 것도 결국 야 유럽이라는 나라 넘어올 때 탄소에 대해서 야, 돈 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이제 무역하는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거 그냥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COP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COP 이거는 약간 그 커피 이름 같기도 하고 이거 네. 뭔가요? COP, COP. 네. 네. 이게 COP 이제 약자인데요.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인데 이제 워낙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 종의 뭐 기후도 그렇고 뭐 네. 보건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협약들을 맺잖아요. 네네. 그럼 협약들을 맺은 그 당사국들, 그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이제 이런 캅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워낙 기후 문제가 좀 거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캅이라고 하면 의뢰, 이제 기후 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약간 쉽게 말하면 기후 정상회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정상회의로 그냥 이제 이해하는 걸로 하고 네. COP.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은 95년부터 매년 열렸거든요. 진짜 딱 코로나 심했던 2020년 빼고 매년 열렸는데 네네. 아무도 모르세요. 거의 진짜 정상들이 거의 참석을 해요. 네네네. 거의 정상급들이 참석을 하는데 매년 열리고 있고, 한 번 열릴 때 한 거의 2주씩 이렇게 열리는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도 열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네. 두바이에서요. 네네. 두바이에서 왜 열리는 거지? 사실 보면은 탄소를 줄인다 그러면 네. 두바이 같은 데는 싫어할 것 같은데 왜 두바이에서 열리게 된 계기도 있어요? 두바이에서 사실 그게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열리거든요. 아. 뭐 한 번은 어디 아프리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열리고 그 유럽에서 다음에는 열리고 동유럽 뭐 이렇게. 이렇게 동동 돌아가면서 열려서 이제 아시아 차례여서 이제 아시아 중에 하려고 했던 데가 원래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드롭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두바이가 손을 들어서 두바이가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가장 핵심 관심사는 이제 가장 우리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화석 연료인 거잖아요. 네. 그럼 화석 연료를, 이게 얘를 이제 뭐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문구를 합의문에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서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하.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합의되고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석탄을 줄이자까지만 와 있어요. 아, 석탄을 줄이자. 네, 그러면 이제 석탄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 오일 다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이제 화석 연료로 이제 좀 더 수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줄이자 말고 이제 없애자, 폐지하자, 여기까지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러면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거 어쨌든 지금 2년째 2021년에 석탄을 줄이자라는 합의가 처음 들어갔고, 21년에. 네, 작년에도 큰 진전이 없었고, 올해는 어떻게든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지금 또 열리는 데가 두바이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잘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이런 쪽 오일 메이저 회사들,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 이런 데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용어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석탄을 줄이자에서 지금 정해졌는데 네. 석탄을 야 석유도 줄이자에서 이게 넓힐 거냐? 그리고 없애자로 할 거냐? 그쵸. 요게 네 가지 조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내려오든가 네. 이렇게 내려오든가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게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파업도 하고 못 살겠다, 그만 좀 바꿔라, 너 언제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저항이 굉장히 세요. 네. 게다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이든 때는 그나마 이거 한 것 같긴 한데 내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된다 보면 또 막 무슨 뭐 다 없앨 것처럼 막 얘기한다는 네.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파리 협정이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진통이 있고 좀 속도가 많이 안 나는 면이 있어도 어쨌든 틀 자체는 계속 유지돼 왔는데 내년이 문제인데요.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 어쩌나. 네, 이것도 이제 저희 제로에너지바에서 좀 더 얘기가 더 나오긴 할 텐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말하기로는 지금 다 뭐 IRA고 뭐고 다 없앨 거다. 뭐 전기차 전환은 무슨 막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메시지는 내고 네.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환경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미 이제 탄소의 가격을 물리고 아니면 이제 고배출이면 그러니까 유럽의 아까 말씀드린 탄소 국경 조정 같은 제도가 미국에서도 이미 민주당도 발의를 했고 공화당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발의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발의한 목적 중에 주요한 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 명분으로 탄소 배출을 이제 걸고 넘어가진 것 그런 상황 변화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이걸 모든 걸 다 싹 없애고 다시
원점 복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파리 협정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 이미 그때도 트럼프도 됐을 때 파리 협정 자기네들 빠진다고 해서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리 협정이라는 거를 그렇게 빠져도 되는 건가요? 빠질 수 있죠. 뭐 누가 강제할 수는 없죠. 뭐 안 한다고 뭐 어떻게 근데 벌금을- 트럼프 진짜 예측 가능성이 좀 낮아가지고 네.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제도적으로 막 이걸 다 없애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파리 협정 자체가 미국이 빠져버리면 이 세계 두 번째 배출국인데. 그 질문 중에 이제 파리 협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좀 있는 거예요? 제재가 딱히 뭐 벌금을 물리거나 뭐 네. 페널티를 주는 그런 명시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지킨다고 당장 뭐 내가 뭐 벌금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아닌데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걸 안 뒀느냐면, 사실 이게 우리 그 파리 협정 말고 이전에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체제가 있었어요. 교통의정서 그 전이죠, 그러니까. 네, 파리 네. 협정은 지금 이제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체제이고, 그 전에 우리 또 이제 기후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했던 게 교토의정서라는 게 있는데, 교토의정서가 그랬어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토의정서의 특징은 선진국이 감축 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 감축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안 하면, 못 지키면, 실제로 막 예를 들면은 뭐 10톤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면 톤당 얼마 곱해서 페널티 내게 하고 이런 강제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라들이 아이 그럴 거면 안 할래. 아, 중간에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2013년인가 그때 뭐 만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이제 연장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후속 체제가 그때 합의가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하기 직전에 그럼 예를 들면은 뭐 12월 30일까지는 연장 여부를 밝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근데 캐나다는 이제 감축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수십억 달러를 내야 되게 아하.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마감 전날에 그럼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빠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진 나라들이 뭐 네. 일본, 교토의정서인데 일본도 빠졌고요. 아, 그냥 뭐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한다고 될 게 아니구나. 그럼 참석 안 하면 네. 그게 더 문제잖아요. 아예 안 그러니까요. 하겠다고 하면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게 하되, 자율적이지만 뭔가 서로 약간 피어 프레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런 감축 목표, 그래 알아서 너네들 각 국기 알아서 형편껏 내는데 다만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네. 업데이트 할 때는 백 없음. 무조건 진전된 계획을 내놔야 됨. 이것까지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모든 나라가 감축 목표를 냈고, 이걸 25년에 한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진전된 목표를 내놔야 되는 거죠. 더 강한 목표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이행 점검이라는 것도 합니다. 이행 점검해서 진짜 우리 각국이 제시한 게 진짜 경로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보고요.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또 2년마다 보고서를 또 내게 돼 있어요. 각국이. 그러면 아직은 이제 그게 24년 말까지 처음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와서 진짜 니네들이 제출한 이런 뭐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통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보러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에 맡겼으나 네. 마냥 그냥 방치는 아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짜여져 있죠, 시스템이. 지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뭔가 아마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아, 그래요? 어디 콜라 없어 이거 빨리 가져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돈 내라고 했는데 돈 내야 된다고 하니까 나 안 할래 이래 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네. 아니 돈 내면은 또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르고 달래고 네. 캐나다, 일본 어르고 달래려고 그럼 돈 내는 거 강제 조항은 빼줄게 들어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참 이게 국제 간의 합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기후 문제를 놓고도 얼마나 어려운 배경이 있는지가 좀 네.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석탄 줄이기,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coal pace down 이라고 되어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어들이 이제 뭐 조정되는 과정에서 네.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던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게 이제 콜 페이스 다운은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에서 가장 약한 수위의 이제 합의였던 거고. 석탄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네. 석탄을 줄이자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콜 페이스 아웃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파슬 퓨엘 전체로 화석연료로 높여서 이거를 페이스 다운으로 하든 페이스 아웃으로 하든 아무튼 그렇게 하는 페이스 다운은 줄이는 줄이자 거. 하는 거고, 페이스 아웃은 말 그대로 아웃, 너 꺼져. 꺼져. 이런 네.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이런 거잖아. 네, 아, 네. 세다. 근데 네. 단어가. 근데 이렇게 한번
정하면은 이제 다시 되돌아가진 않으니까 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목숨 걸죠, 나라들이. 목숨 걸겠네. 네, 그게 이거는 이제 진짜 네. 그 이제 합의문에 처음에 이제 초안을 나오는데 초안에 이제 다 이제 블랭크 상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PT기에 싸우는 거죠. 안 돼, 아웃 안 돼, 뭐 어쩌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뭐 should랑 뭐 ought 막 영어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거는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아니고 막 이래서 막 그런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막 각국이 진짜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사실은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이상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 그러니까 뭐 fossil fuel phase out까지 한다고 쳐도 네. 여기에 또 그 앞뒤로 무슨 단어가 붙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 개가 아니군요. 또 네.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네. 감축을 줄일 수 없는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감축을 줄일 수 없는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감축을 줄일 수 없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다음 거랑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네. 비슷한 거라서. 그래서 아니면 화석 연료의 배출을 없애자라거나 배출이란 단어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계속 뭐 석유나 뭐 가스나 석탄으로 뭐 발전소 돌릴 거야. 돌리는데 네. 대신 거기에 CCS 탄소 포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이는 거는 좀 오케이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계속 석유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석유 파는 나라들 산유국에서 엄청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거 포집하는 거야. 네. 배출은 하지만 내가 잡을 수 있어. 네, 잡는다니까 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배출하는 쪽에서는 네. 약간 이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네, 이거 그렇죠. 잡을 수 있다니까 이런 네, 거죠. 우리 할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감축이라면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그럼 감축 그러니까 포집할 수 있는이라는 거에서 포집을 그러면은 몇 %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걸 인정할까? 또 만약에 그것도 또 이제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100% 해야지만 우리 용납할까? 아니면 뭐 한 70%만 해도 이거 이 정도면 친환경이라고 봐줄까? 이거 갖고도 아마 치열하게 싸울 거고, 그러니까 네, 산 넘어 산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게 포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그렇죠.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가진 많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어떻게든 탄소를 잡아내는 걸로 그쵸. 못 쓰게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네. 그런 입장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지구를 위한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거 됐어 뭐 줄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결론 안 났어요. 이게 아직 한 하루 정도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상황 같아서는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기간이 네. 연장된다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결론이 나긴 나야 되는 거 어떻게든 아니에요? 결론이 나긴 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유엔의 그런 최종 합의문을 내는 그 방식이 그거거든요. 다 만장일치. 그 블랭크를 채워 나갈 때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그 중동 산유국이랑 뭐 유럽이나 나머지 나라들이랑 이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쨌든 만장일치를 하긴 하고 종료는 해야 되는데. 집에 가야지. 그래서 언제까지 두바이에 있을 거야. 뭐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만장일치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또 얘기까지 이번에? 보면 그냥 이제 단순히 투표로 하자, 다수결로 하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무슨 보르다 계산법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 그래 우리 기후변화 대응하는 거 다 동의하지, 오케이 동의해. 그러면 옵션을 다 적어봐. 이렇게 여러 가지 적게 해서 이걸 이제 가중치를 각각에 매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합산해서 그래 그러면 가중치대로 뭐 이거 가중치가 제일 높으니까 이거는 우리 합의한 걸로 치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식의 어떤 합의 방식을 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지금 여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장일치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뭐 다수결로 하자. 그러면 또 제가 듣기에 걱정이 되는 건 난 다수결이니까 나 안 해. 미룰까봐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들 보면은 툰베리죠. 툰베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뭐 COP고 뭐고 이렇게 얘기만 하지 모여가지고 좀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까 뭐 고구마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려움도 있고 좀 답답한 면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캅에 대한 뭐 이제 모여봤자 이거 다 그냥 말잔치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오곤 있는데, 근데 그럼 생각해 보면 그거라도 없으면 그럼 어디서 우린 얘기하지? 네, 그럼 각국에 맡길까? 그러면은 영원히 안 하는 나라는 영원히 참여 안 할 텐데, 그쵸. 인도 이런 나라, 사우디 그쵸. 이런 나라 안 할 텐데, 그래서 결국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뭐 그럼 전혀 성과가 아주 없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2021년 캅에서 메탄 서약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2021년이요? 네. 메탄을 줄이자라는 서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빨리빨리 줄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줄여 나가는데 메탄은 효과가 바로바로 금방금방 납니다. 왜냐하면 메탄이란 그 온실가스 자체가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줄이면 한 10년 뒤에는 바로바로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 메탄 서약 같은 게 체결이 됐는데, 이 메탄 서약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원래 이제 중국이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조금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이제 결국 이런 뭐 기후변화나 이변이 나타나면 가장 큰 피해를 이제 뭐 개도국이나 이런 저개발국들이 먼저 입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이 오랫동안 이런 보상을 요구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물론 그런 보상, 법적인 보상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 지원을 하자, 이런 게 이제 합의가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는데 올해 이제 뭐 의장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비롯해서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등이 해가지고 얼마 이제 7억 달러 정도 지금 조성이 됐는데, 물론 7억 달러라는 게 지금 전체 필요한 거에 한 0.2%라고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첫 합의가 나왔고 올해 이제 공식 출범했고, 어쨌든 조금씩 성과가 있으니까 네, 또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또 하기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하지만 진전이 있긴 있다. 물론 그 진전이라는 것이 지구가 너무 빨리 더워지는 거에 비하면 너무 느려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COP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석탄을 줄일 거냐, 없앨 거냐, 뭐 화석 에너지로 할 거냐,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각 국가별로 애기처럼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이 그냥 석탄만 줄이는 걸 하자.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정말 최악인데요.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고, 아마 만약에 동력도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협상에서는 확실히 어떤 이제 기대감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또 내년에 지금 내년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거기도 또 중동 못지않은 또 기름에 또 의존해서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전망이 어두운데,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화석연료를 없애자 뭐 이런 데까지 가는 게 너무 더딘 만큼 오히려 다른 차원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뭐 어떤 그 탄소의 비용을 물리는 제도들 있잖아요. 뭐 CBAM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나라 상품에 제재를 가하고 불리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뭐 진심이건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노리건,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특히 이런 데는 어떻게든 이 감축하는 거가 자기의 이득이 되게 하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사고가 확고히 굳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러우 전쟁 때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이제 막 그 가스 가격 많이 뛰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오히려 더 반대로 막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를 확 늘렸거든요. 계획대로 안 풀린 이벤트가 있으면 그쪽은 오히려 계획을 확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그래? 그러면 우리라도 더 빡세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삐를 죄는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향과 속도를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속도가 느려서 너무 답답하긴 하지만 방향은 어쨌든 간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는 것도 그걸 목적으로 해서 싸우는 거니까
방향, 속도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 있지만 방향은 계속 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넥스트 그룹이 내년에는 이제 기후테크라고 하나요? 네. 이 부분에 좀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기후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싱크탱크다 보니까요. 음. 저희가 뭐 어떤 기후테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음, 이제 기후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감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많죠. 필요할 네. 텐데 그들이 이제 할 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뭐 사실 제도적인 장벽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제도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아예 안 돼. 이러면 또 어. 아닌 거죠. 그들의 그쵸, 아무리 그쵸.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해설해주고 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역할을 저희가 내년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 보고서나 콘텐츠들을 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기후테크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쨌든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넥스트 그룹의 유튜브 채널이죠. 제로 에너지바 네. 가셔가지고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로님 보니까 저 뒤에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저 탄소로운 식탁? 저건 이제 지로님이 저자이신 거죠? 네, 제가 쓴 명저입니다. 명저. 네. 어떤 내용이에요? 저건 탄소로운 식탁. 아, 네. 밥상에 봤더니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가 올라오네. 아. 약간 그 우리 먹거리들이 어떤 탄소 발자국 찍고 밥상에 올라왔을까? 약간 아하. 이런 거를 이제 그렇구나. 써놓은 좀 약간 좀 그 수필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건가요? 수필보다는 약간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약간 기획 기사 같은 기획기사 느낌. 같은 느낌.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편안합니다. 아주 완전 그 대중 교양서, 일반 교양서입니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으니까 책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제로 에너지바의 지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